보는 내내 이 영화가 재미있는 건지 별로인 건지 갈피를 못 잡겠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나는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23일 개봉 한국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줄여서 전독시,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인 작품입니다. 대기업인 롯데가 배급하는 2025년 여름 성수기 국산 텐트폴 무비, 2025년 국산 영화 최대 규모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손익분기점이 무려 600만. 자, 텐트폴 무비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절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텐트폴은 텐트를 지탱하는 지지대를 의미하거든요. 한국 영화 산업을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 영화, 그런 영화들을 우리는 텐트폴 무비라고 부릅니다. 한국 영화 산업이 가장 잘 나가던 전성기 시대에도 한 해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게 안 나왔어요. 좀 부진하다 싶으면 바로 마이너스 찍어버릴 수도 있는 게 한국 영화 산업의 수익률이에요. 한 해 전체 개봉작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영화도 소수에 불과하고, 그런데 극소수의 텐트폴 영화들이 천만 관객 동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초대박 흥행 터지면서 한국 영화 산업 전체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난 부분을 메꿔주는 거야. 특히 여름 성수기에 개봉하는 텐트폴 영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자료 잠깐 보고 가실게요. 연도별 여름 성수기 시즌 흥행 정상에 오른 영화들입니다. 이 시기에 천만 관객 영화도 많이 나왔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 영화의 상업적인 전성기라고 해야 하나? 최동훈, 김한민, 류승환, 김용화 이런 감독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시국 이후로는 여름 성수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범죄도시 시리즈나 파묘, 서울의 봄 등 천만 관객 영화들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객 수가 코로나 시국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올해는 마치 코로나 시국이 다시 온 것처럼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극장에 관객이 없어요. 2025년 상반기 가장 흥행한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339만 명입니다. 이번 여름 성수기 개봉 영화들은 코로나 이전 시대 같은 천만 관객 대박은 정말 어림도 없고, 미션 임파서블의 성적인 339만 명을 현실적인 목표치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독시 외에 좀비 딸, 악마가 이사 왔다 이런 영화들이 이번 여름 성수기 한국 영화 라인업인데, 외화는 판타스틱 4, 배드 가이즈 2, 발레리나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어떤 작품도 339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8월 말에 개봉하는 귀멸의 칼날이 흥행 가능성은 가장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결과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2025년 여름 성수기 라인업의 포문을 여는 영화이자 가장 규모가 큰 대작 영화 전독시, 이걸 보고 온 감상은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물음표가 생기네요. 그래도 사실 보기 전에는 시사회 이후의 반응들이 좀 애매해서 별로인가 보다, 흥행도 망하겠네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 나서는 물론 당연히 천만 관객이나 이런 건 택도 없겠지만 미션 임파서블의 339만 관객을 넘어 올해 최고 흥행작을 노리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거는 흥행 못해, 물론 100만 정도는 넘겠지만 이런 대작이 100만도 못 넘으면 그야말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100만이야 당연히 넘겠지만 반응이 예상보다 안 좋으면 200만이 버거울 수도? 그래도 만약 돈을 걸라면 최소 300만까지는 간다에 걸고 싶네요. 역시 여름 성수기 국산 블록버스터의 기본 체급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예상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진짜 취향을 많이 살 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엄청 갈릴 겁니다. 일단 관객의 연령대, 여름 성수기에 천만 관객 영화나 그런 초대박 흥행작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어르신 관객들이 이 시기에 극장에 많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전독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도 이제는 뭐 상태창 뜨고 레벨업하고 실제 현실 상황에서 게임 같은 시스템이 적용된 장르물, 웹소설이나 만화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세 트렌드였잖아요. 하지만 그런 콘텐츠를 전혀 접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도 젊은 세대 중에서 아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유치하게 느낀다거나 이런 건 내 취향 아니다 라고 생각할 관객이 많을 것 같아요. 즉 작품의 장르 내지는 소재 자체의 문제, 그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관객의 선택에서 걸러지는 건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영화 자체의 재미와 완성도입니다. 저는 재미있게 봤다고 했지만 단점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저는 원작을 안 봤습니다. 개봉 전 시사회 반응을 보니까 원작을 보신 분들의 반응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영화 개봉 전에 원작을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했는데 원작을 모르고 봐야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원작 모르는 채로 그냥 봤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단점 위주로만 보였어요. 여러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상황 경계가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많았고 배우의 연기가 좀 이상해 보이는 장면들, 그리고 CG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묘하게 좀 거슬려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의 메이저급 대작을 보고 있다는 기분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묘한 거슬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이 영화가 재미있는 건지 별로인 건지 갈피를 못 잡겠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나는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잘 가. 이 영화 상영 시간이 거의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본 상영 시간 짧은 영화들,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의 영화들을 볼 때보다 더 시간이 잘 간다고 느꼈어요. 지루한 구간이 거의 없고 보다 보니 벌써 최종 대결 장면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이때까지 충분히 많은 내용을 보여줬고 지금 이 싸움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바로 딱 알겠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잘 간 영화를 어떻게 재미없게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속편이 기다려진다. 다음 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 편 개봉하면 바로 극장으로 뛰어가서 보고 싶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확실히 저는 이 영화가 재밌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작은 안 봤다고 했지만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나온랩도 넷플릭스에서 실사 작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전독시, 나온랩,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점도 많지만 비슷한 장르물로 크게 히트를 친 웹소설의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나온랩은 애니도 대박났고 전독시도 실사 영화 전에 애니가 먼저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실사 영화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아무튼 제가 전독시 원작은 안 봤어도 나온랩 애니를 봤고 비슷한 장르이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하면서 봤어요. 일단 재미는 나온랩이 훨씬 재밌음. 그런데 전독시도 애니로 봤다면 나온랩만큼 재밌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내용과 장르는 실사로 그 맛을 살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나온랩 애니만큼 재미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막 레벨업하고 능력치 올리고 아이템 구매하고 이런 거 나온랩이랑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니까 그게 약간 이 작품을 즐기는 가이드가 되는 것처럼 설령 원작을 몰라도 이런 비슷한 장르를 접해본 적이 있는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진짜 가이드가 안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토리의 흐름에 몰입이 되고 전개에 집중을 하게 돼요. 즉 이런 장르나 내용에 이미 익숙해서 진입 장벽 없이 바로 스토리 전개에 몰입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호불호도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크게 갈릴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의 속편이 빨리 보고 싶어진 이유도 나온랩 애니메이션도 1기에 비해서 2기부터 엄청나게 더 재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먼치킨물이기 때문에 2기에서 1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주인공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장르는 주인공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재밌어지니까. 물론 전독시도 그런 내용인지는 원작을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래 웹소설은 주인공이 먼치킨이어야 인기가 많지 않나요? 애매하게 고구마스러운 내용 나오면 인기가 없다고 하던데 이 영화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주인공이 생각보다 먼치킨스러운 활약을 못해서 나온랩은 주인공이 지 혼자만 레벨업을 하니까 먼치킨인 거고 전독시는 주인공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과 공략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먼치킨인 거 아닌가요? 원작이랑 달라진 내용이 많다고 하니까 주인공이 그다지 먼치킨스러운 활약을 못하고 너프를 먹은 게 그 달라진 내용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먼치킨 주인공의 활약보다는 영화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며 난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원작이랑 다른 방향일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는 웹소설이 그렇게 히트를 못 쳤을 것 같아요. 메시지나 교훈을 주려고 하는 작품의 방향성,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일본 실사 작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사토 신스케 감독 작품들, 간츠, 아리스 인 보더랜드 이런 작품들, 여러가지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개 자체가 그런 일본 만화들의 영향을 받은 내용으로 보이고 특히 일본 실사 작품들에서 교훈이나 메시지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 영화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만화 원작의 일본 작품들 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전체적인 재미와 완성도 면에서도 아리스 인 보더랜드랑 거의 동등한 레벨인 것 같다. 그런데 다음 편부터는 주인공이 좀 더 강해지고 먼치킨스러운 활약도 많이 나오고 하면 아리스 인 보더랜드보다는 나온랩스러운 재미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아리스 인 보더랜드도 재미는 있지만 역시 나온랩 같은 재미를 더 기대하게 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속편을 기대해 보겠다 라고 말을 잘 못하겠네요. 흥행이 안 되면 속편도 나오기 힘들어지니까. 손익분기점 600만?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지, 과연 속편이 나올지 걱정이 큽니다. 이 영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 앞에서 말했던 묘하게 거슬리는 CG, 초중반까지는 큰 문제로까지는 안 보였는데 뒤로 갈수록 특히 최종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뭔가 전투의 맛이 안 살아요. 당연히 최종 하이라이트 전투 장면이니까 되게 멋있고 재미있는 장면이어야 하는데 충분히 맛이
살지 않는다. 제가 이 영화는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지루한 구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전투는 살짝 지루했어요. 그 정도로 이 영화의 CG는 화려한 스케일 큰 전투의 맛을 전혀 살려주지 못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캐릭터들의 이상한 행동들, 뭔가 편집된 장면이 있는 것처럼 앞뒤 정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 배우들의 튀는 연기들, 블랙핑크 지수의 연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지수보다는 그 아역 배우, 아역이라는 걸 이해하고 보려고 해도 이 캐릭터는 컨셉도 그렇고 연기 디렉팅 자체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캐릭터가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뭔가 위화감이 들면서 튀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전체적으로 배우 문제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전독시 원작은 안 봤지만 나온랩 애니를 봤잖아요. 나온랩 실사에서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전독시 원작에서 캐릭터들이 얼마나 멋있고 매력 있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분명 나온랩처럼 멋있고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전독시에도 많이 나올 텐데 일단 영화만 봐서는 캐릭터의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원작의 여주인공이 영화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수영인가? 여주인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캐릭터 구성에서 애매하고 허전한 느낌이 있고요. 남자 주인공은 두 명이죠. 김독자랑 유중혁. 일단 영화 내용만 봐서는 이렇게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 것도 장점은 없고 단점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단점 위주로 계속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구간이 거의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봤습니다. 원작이랑 달라진 점이 많다고 들었지만 어쨌든 데이트한 원작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재미의 기본 체급은 확실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속편은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 기분을 확실히 느끼면서 극장을 나섰습니다. 일단 속편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제발 좀 흥행이 잘 되면 좋겠네요. 이번 여름 성수기 흥행마저 망하면 한국 영화는 진짜 끝장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관객 반응도 흥행 결과도 전혀 예상이 안 되지만 부디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